네, 안녕하세요. 직무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환재 임성아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직무를 알아볼 텐데 그냥 디자인 직무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디자인 직무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이 엔터테인먼트 쪽의 디자인 직무를 좀 오늘 영상에 담은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직무에 대한 TO가 정말 이제 뭐 스타트업에서 UI UX 꼭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UI UX를 채용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서는 거의 이제 TO가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됐죠. 이게 굉장히 좀 슬픈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전공한 자로서 좀 마음이 아픈데 그 엔터테인먼트 쪽은 그래도 이제 아직은 디자인 직무에 대한 채용이 활발하고 또 제가 디자인 직무에 대한 채용이 활발하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요소는 이제 제품 산업 디자인 전공자들을 그래도 많이 뽑는 직무 어떤 산업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은 엔터 쪽에 국한된 디자인 국한된 건 아니죠. 엔터 쪽에 이제 특화된 디자인 직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직무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디자인 전공을 하신 분들 중에 일단 나는 사실 어디가 됐든 들어가고 싶은데 엔터테인먼트는 그거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가수 좋아하던 애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수 좋아하던 애들 뽑는 거 아니에요?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디자인적인 감각만 본다. 그 이유는 이제 이따가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그게 일단 한 가지고 거의 이제 채용 공고에 보면 경력 몇 년 차, 1년 차, 2년 차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일단 지원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괜찮다 싶으면 일단 얼굴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아직 취업을 해서 사회에서 일해본 적은 없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이거는 무조건 경력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만 덜 받았지. 물론 이제 아르바이트라는 어떤 여러분의 포지션이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없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작은 회사들은 또 아르바이트에게 꽤 많은 어떤 책임을 주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혹은 나 공모전 이런 거를 진짜 많이 해봐가지고 그래도 좀 그냥 내 작품 끄적끄적거리다가 과제하다 자다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한 작품에 대한 완성을 꽤나 많이 해봤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공모전이 작든 크든 간에 어느 정도 입상이라도 해서 그런 경쟁력을 좀 인정을 받았다 하신 분들은 내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디자인 직무 지원자를 채용할 때 신입을 뽑지 않는 이유는 사실 여긴 디자인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를 양성할 어떤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성의 DNA를 가진 어떤 디자이너를 양성하여서 우리의 어떤 DNA를 가진 갤럭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고 양성하고 그 사람과 함께 우리 기업을 키워나갈 어떤 그런 니즈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는 삼성전자의 어떤 다니까, 삼성전자의 집약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가 바로 그 갤럭시인 거죠.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통해서 내는 추가 매출 중의 일부분인 이 디자인 어떤 굿즈에 대해서 그거를 신입을 양성해서 그리고 또 신입을 뽑았는데 잘할지 잘못할지도 모르고 이런 리스크를 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떤 보호장치 개념으로 디자인 직무 경력자를 뽑습니다라고 한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저 그냥 과제만 좀 하고 이랬는데 그냥 내볼게요. 포트폴리오도 그냥 있던 걸로 낼게요. 이러면 떨어지시겠죠. 근데 내가 정말 그래도 여기에서 좀 잘해볼 의향이 있고 내가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거 굿즈들 보니까 재밌는 것 같고 혹은 난 그래픽 쪽에 굉장히 자신이 있고 이런 분들은 좀 용기를 내서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이제 디자인 직무의 필요 역량은 기획력, 디자인 경력 있으면 좋겠고 트렌드 해석력, 감각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는 외국어 능력을 봐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아티스트가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예를 들어서 콘서트가 열린다. 그런데 이거를
제작을 뭐 해외에서 한다. 뭐 혹은 뭐 이제 우리가 뭐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뮤직비디오 감독이 외국인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혹은 뭐 이제 우리가 이번에 SNS 계정을 하나 만드는데 그거는 뭐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계정이다. 뭐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뭐 니하오 뭐 이런 거라도 한 줄 써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 경우에서 외국어를 좀 잘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나는 디자인 감각이 막 엄청나진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외국어를 잘해. 이런 분들도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직무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하는 디자이너 분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 본인의 역량이 있다면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이 판국에 좀 기회를 노려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이 디자인 직무에 대해서 이 카테고리를 나눠 놓은 건 SM 엔터테인먼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 기준은 굉장히 세세하게 다 쪼개서 직무를 쪼개서 그 각 직무별 업무도 다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각각의 포지션에 맞는 지원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뭉뚱그려서 디자인, 뭐 뭉뚱그려서 비주얼 아트, 뭉뚱그려서 굿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용 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실제로 들어가셔서 업무를 하는 건 뭐 세분화가 잘 되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디자이너가 할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깨닫고 가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각각 세분화해서 뽑지는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굿즈 디자인 이렇게 채용 공고를 냈으면 굿즈 디자인 잘하겠다라고 자소서 쓰시고 굿즈를 많이 만든 포트폴리오를 내셔야겠죠. 근데 그냥 애매하게 뭐 비주얼 아트 이러면 저는 그냥 비주얼을 잘 아트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중에 뭘 잘하냐. 예를 들어서 나는 로고를 기똥차게 뽑는다. 아니면 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티스틱한 컬러를 잘 뽑는다. 이런 게 또 따로 잘하시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영상을 좀 만질 줄 아는 시각 디자이너다. 그리고 이런 본인의 강점들이 있어요. 아니면 나 캐릭터 진짜 잘 만든다. 이런 강점들을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에 녹이셔야 되고 포트폴리오에는 작품으로 녹이시겠지만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직무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업무를 세세하게 적어 놓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걱정이에요. 항상 세세하게 적으시라고 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비주얼 미디어바 뽑는데 제가 비주얼 아트 하고 싶다 그래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트폴리오가 별로여서 떨어진 거지 자기소개서 와 비주얼 아트를 뽑는데 미디어를 하겠다고? 뭐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를 적어야 되냐? 어쨌든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자기에 대한 직무 능력에 대한 논술? 그러니까 설득하는 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력을 높이려면 근거가 구체화돼야 돼요. 그래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논지가 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주장이라는 건 세분화된 업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전사적인 마케팅과 브랜딩을 하는 그런 총괄, 전사적 어떤 디자이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기업의 로고를 바꾼다든지 우리 기업 자체를 홍보하는 어떤 이제 마케팅 어떤 제작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져갈 만한 전체적인 전 디자인 직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획 뭐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하는 게 이제 총괄 브랜딩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에 대한 브랜딩인 거죠. 비주얼 아트라는 거는 한 아티스트의 어떤 결과물, 음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반 혹은 그 음반에 대한 어떤 뭐 팬미팅 포스터, 뭐 그 음반에 대한 어떤 뭐 세컨드 뭐 아트 이런 것들 혹은 뭐 정말 여러 가지 뭐
부서들이 조인을 하겠지만 이번 음반에 대한 어떤 비주얼적인 아트를 예를 들어서 의상팀이랑 협업을 해서 이런 의상을 하면 어떨까요?라는 디렉팅. 뭐 이런 총괄 기획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부분에 대한 총괄 기획이다. 그래서 음반 뭐 예를 들면 그런 자켓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모든 걸 다 하는데 그중에서 저는 캐릭터를 진짜 잘해요. 이런 걸 수도 있고 심지어 비주얼 아트가 비주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음반에 대한 제목, 타이틀도 같이 네이밍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네이밍에 대한 로고 작업을 한다라든지 등등. 혹은 이 음반이 예를 들어서 이 음악이 이런 건데 이 자켓이나 이 전체에 대한 어떤 무드를 어떻게 가져갈지, 어떤 아트를 쓸지, 뭐 이런 것들.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콜라보할 어떤 아티스트를 섭외할지.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뭐 YG에서 어떤 일러스트 작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랑 뭐 이제 뭐 투애니언이랑 뭐 너무 옛날 예신가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이제 총괄하는 한 아티스트 혹은 이제 한 어떤 뭐 기업마다 이제 뭐 부서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는 직무다. 비주얼 미디어라는 걸 따로 뽑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는 또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영상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트 디렉팅을 하고 그리고 또 비주얼 미디어에서 실제 이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홍보 마케팅에 대한 영상적인 부분을 담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비주얼 미디어라는 거는 영상인 건데 영상을 뭐 시각 디자인 친구들이 다 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영상 관련 학과,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뭐 미디어 아트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비주얼 미디어에 관련이 있다. 뭐 영화과 뭐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뉴 미디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IT적인 어떤 기술에 대한 그런 사용이 굉장히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웹이나 앱에 대한 기획 디자인, 그러니까 개발 부서도 뽑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획하는 UI, UX 직군도 뽑고 있다. 그리고 컨텐츠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한 아티스트에 대한 이번 작업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각각 이제 하는 분들도 따로 계시겠지만 정말 프로모션과 마케팅에 대한 컨텐츠만 직접적으로 따로 하는 부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아티스트를 맡을 수도 있고요. 한 아티스트에 대해서 그 아티스트의 실제 제작물들을 음반은 얘가, 미디어는 얘가 뭐 하는데 그런 홍보물에 대한 건 오롯이 얘가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MD 그 굿즈가 이제 디자인이 실제로 기획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티셔츠에 맞는 그래픽을 그려주세요일 수도 있겠지만 티셔츠를 원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맨투맨만 있는데 청바지를 입으면 어때요? 혹은 우리가 굿즈를 원래 머그컵만 만들었는데 텀블러를 만들어 보면 어때요? 이런 것들, 그런 기획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패키징도 하셔야 되겠고 그래픽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좋고 그런 기획력이 있는 분이면 좋고 그 실제로 그 제품 자체를 디자인하는 그 이렇게 제가 이걸 정확한 명칭 모르겠는데 야광봉 이런 거 있잖아요. 콘서트 때 흔드는 거. 그런 정말 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설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작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일정 가격 검토 이런 것들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디자인 직무가 가져야 될 역량은 굉장히 꼼꼼함과 트렌디함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갤럭시는 삼성의 영혼이지만 이 굿즈나 이런 것들은 부산물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량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검수팀, 그러니까 말하자면 품질관리팀 이런 게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품질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수정하고 검토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꼼꼼함과 트렌디함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좀 아직도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이제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펜 같지 않아요? 펜 안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디자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 가수의 팬인 게 아닌 것처럼 숨겨야지
이런 게 굉장히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뭐 길 가다가 인사동에서 산 것 같은 그런 디렉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티스트에 관심이 없어도 된다. 옛날처럼 그 아티스트 사진 받고 빅뱅 해서 판매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디자인적인 감각을 오히려 더 미친 듯이 발휘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자꾸 갤럭시를 예로 드는데 갤럭시 디자인 너무 잘해주셔야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니즈, 그 전까지의 어떤 그 판매 트렌드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연령대에 대한 맞춤 이런 어떻게 보면 더 갇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갤럭시는 한 번 나오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의 지원 동기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티스트를 좋아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친구들의 연령대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트렌디하고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 받아들이는 게 다른 어떤 디자인보다 굉장히 뛰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굿즈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대량 생산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가 되겠지만 그 한 굿즈가 제작돼서 판매되는 그 흐름이 그 어떤 변화되는 그런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지기 때문에 더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험적인 어떤 디자인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전 이런 엔터 산업에 이제 디자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게 이제 어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양한 걸 해볼 수 있고 정말 어떤 제품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다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강점이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을 수 있는 그게 바로 강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실제 본인을 설득하실 때에도 그래서 한번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지원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실제로 자소서를 쓰시거나 아니면 뭐 면접에 가셨을 때 주 협업부서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업무 프로세스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내가 아티스트를 좋아하진 않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어떤 여러분의 관심도와 열정은 보여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반 제작을 할 때 뭐 작곡가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 협업부서는 본사 쪽에 국한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다양한 협업 이제 업체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음반 작업을 할 때 A&R이 그러니까 음반에 대한 이제 제작이자 음반 이제 제작사에 대한 캐스팅 이런 것들을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A&R이 기획을 총괄하고 그래서 실제 그런 제작자를 섭외하고 그리고 제작자와 제작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조율하고 협업하고 해서 최종 성과물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에서 PM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반 제작계의 PM인 A&R과 주로 이제 음반 작업을 하실 때 협업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 음반이 뭐 어쨌든 제작이 됐든 뭐가 됐든 아티스트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할 땐 당연히 마케팅 직무와 많이 협업을 하실 텐데 여기에도 이제 A&R 직무자분들과 같이 또 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이 모든 어떤 협업에 있어서는 아티스트가 이제 최종 어떻게 보면 결정권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의 관심도와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도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제작을 함에 있어서 어떤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 정산하고 제작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정산 이런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런 이제 직무들과 또 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모든 굿즈는 어쨌든 MD가 우리가 홈쇼핑에서 아는 그 MD가 이 굿즈에 대한 총괄 MD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직무라는 거죠. 그래서 MD와 이제 협업을 해서 MD와 이제 마케팅과 A&R과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굿즈를 다 만듭니다. 물론 아티스트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기획팀들이 있습니다. 그럼 각종 기획팀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 앨범 자체에 대한 컨셉 혹은 이번 굿즈에 대한 컨셉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협업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IT 직무와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웹 앱 디자인 기획하실 때 이제 IT 직무분들과 협업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협업 경험을 요하고 실제로 근데 디자인이라는 게 워낙 이제 본인의 개성보다는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 같아서 뭐 요 정도에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선호 전공은 영상, 미디어, 시각, 그래픽, 제품, 산업 요 이제 디자인을 특히 선호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제작 스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제가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 어떤 디자인적인 스킬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쪽에 어떤 낼 만한 이걸 뭐 굿즈라고 볼 수는 있는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가 없다 하시면 가상의 과제를 제작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아티스트를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레드벨벳이 예를 들어서 뭐 3집까지 나왔다. 근데 3집 앨범 재해석, 3집 앨범 재탄생 이러시면 안 돼요. 아직 나오지 않은 4집 앨범을 내가 가상의 과제로 제작해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3집 앨범에 대해서 제작하셨던 분들이 실제 면접을 보실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분들이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을 잘 못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가상의 과제, 그러니까 없는 아티스트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인데 아티스트를 잘 몰라. 레드벨벳 잘 몰라. 이런 상태에서 레드벨벳에 나오지 않은 어떤 음반 발매 이러면 어려울 수 있어요. 아예 그냥 SM이면 SM, YG면 YG, 뭐 JYP면 JYP의 어떤 디자인적인 색깔을 분석하셔서 그냥 내가 가상의 아티스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공감을 살 수 있고 설득력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회사의 아티스트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숨길 수도 있고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특징 이런 건 상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반을 해서 내가 그 회사의 어떤 가상의 아티스트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제작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디자인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에 맞다는 이 회사의 right people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물론 당연히 이 회사의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반들을 쭉 디자인들을 보시면서 흐름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자사몰에 가서 좀 느낌을 보세요. 아티스트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자사몰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의 경쟁사들도 비교해서 보시면 특징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또 이제 실무 경험이 없으실 수 있는데 실무 경험은 없으셔도 센스와 퀄리티가 좋으면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이제 실제로 이 회사에 지원을 할 건데 이미 바닥인 음악적 지식 이런 것들을 괜히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하지 마시고 트렌드를 캐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분만의 가상과제를 만드시기를 바라고 또 디자이너가 진짜 면접에서 감동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미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감각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이 디자이너가 수익성을 생각해준다? 이러면 너무 정말 눈물 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예술가여서는 안 된다. 디자이너는 프로덕트의 설계자여야 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께서 가지시고 이거든 기존에 뭐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매출 구조가 뭐 이랬을 것 같아서 혹은 수익 구조가 이랬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러면 매출 단가, 제조 단가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런 거를 잘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걸 한번 이제 어필을 하셨다면 굉장히 감동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엔터 산업이라는 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감각적이고 트렌디하고 심지어 트렌드를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실무 경험이 없으셔도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으셔도 센스 좋고 퀄리티 높으면 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은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지원 동기는 회사의 어떤 컨셉
컨셉이 중요합니다. 아, SM 너무 좋아요. 뭐 항상 우리 어떤 음반 시장을 주도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레퍼런스를 비교해 보세요. SM 엔터테인먼트면 SM, 뭐 YG면 YG의 회사가 추구하는 컨셉,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 감도가 나랑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동을 쓰셔야 돼요. 우린 디자이너잖아요. 그 다음에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컨셉도 여러분의 직무 강점에서 내가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티스트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자신의 강점이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놓은 이 포트폴리오에 제일 적합할 것 같은 아티스트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로 삼으셔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강점인 겁니다. 그리고 강점은 굉장히 세분화되어야 하는데 여러분께서 포트폴리오 여러 개 준비하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파는 것도 방법이에요. 굉장히 예를 들어서 로고만 몇 개, 캐릭터만 몇 개,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상대적으로 제작에 대한 시간도 덜 걸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 나 뭐 잘 못하는데 막 이거를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만 포트폴리오를 이 회사 컨셉에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분야, 로고, 컬러, 컨셉팅 등 이 중에서 내가 뭘 잘하는지 먼저 캐치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제작.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컨셉 디자인. 이거는 이 포트폴리오에도 녹여 있어야 되고 지원 동기 등의 자기소개서도 녹여 있어야 돼요. 실무 경험과 협업 능력이 중요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소개서의 다른 문항에서 녹이시면 돼요. 어쨌든 포트폴리오에서 여러분의 디자인력을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이제 특징과 거기에 대한 이제 디자인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너무 모르는 분야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면 사실은 오히려 가장 디자인 직무에 적합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산업 분야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사를 통해 아시게 될 거고 여러분의 어떤 감도만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만 잘 설득하시면 충분히 저는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요즘같이 채용이 많이 없을 때 정말 그냥 안 할래 하지 마시고 과감한 도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